2024년 11월 15일 단 한 줄의 뉴스가 우리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GAA 세계 최초 양산. 처음엔 솔직히 비웃었죠. 한국? 또 언론 플레이 아냐? 그런데 3개월 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만이 어떻게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나는 상하이 지마이크로 파운드리 연구소 팀장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회사는 매년 2배씩 성장했다. 정부 보조금, 첨단 장비,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해온 인재들. 우리는 진짜 세계 1위가 될 줄로만 믿었다. 매일 아침 8시 회사 메인 로비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사과가 있었다. 중국 반도체가 세상을 바꾼다. 3,000명의 직원들이 주먹을 쥐고 힘차게 외치는 소리에 나도 매번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았거든. 그 웅장한 함성이 55층 건물 전체를 흔들어댔다. 1층 대리석 바닥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어. 내 사무실은 45층 코너에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그 자신감의 원천이었어. 24시간 돌아가는 8개 클린룸의 파란 LED 불빛들. 하루 종일 웅웅거리는 수십 대의 최신 EUV 장비들. 세계 각국에서 온 박사급 연구원 500명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이 모든 게 우리 것이야. 매일 아침 그 광경을 보며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회사 현관 앞에는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우리의 성과가 표시됐다. 7나노 공정 수율 87.5%, 월간 웨이퍼 생산량 15만 장, 글로벌 파운드리 순위 6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숫자들을 쳐다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2022년 가을 네덜란드 ASML에서 최신 EUV 장비 세대가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과 흥분 아직도 생생하다. 포장을 뜯으며 드디어 우리도 삼성, TSMC와 같은 장비를 갖게 됐어 했던 그 순간 정말 세계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장비 하나당 2억 달러, 총 6억 달러짜리 장비들이 우리 클린룸에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이제 기술 격차는 없어 확신했다. 회사 메인 회의실엔 늘 이런 말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삼성, 대만, 3년만 있으면 우리 기술력이 다 따라잡는다. 부사장이 연단에서 주먹을 쥐며 외쳤고 200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다. 올해는 7나노 완전 정착, 내년엔 5나노 개발 시작, 2025년엔 3나노까지. 박수 소리가 10분간 계속됐다. 신문, 방송, 국제업계 행사마다 중국 반도체가 곧 세계 표준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반도체 강국 중국, 자신있게 외쳤다. 2023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반도체 전시회에서 내가 기조연설을 했을 때 2,000명의 청중이 5분간 기립박수를 쳤다. 중국 기술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발표였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2022년 봄, 내가 직접 개발을 이끈 7나노 공정이 드디어 성공했을 때의 그 짜릿함과 성취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실험실에서 첫 번째 테스트 웨이퍼가 나왔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다. 됐다. 진짜 됐어. 연구팀 20명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드디어 삼성 따라잡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아내도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가족들과 함께 고급 중식당에 가서 축하 만찬을 했는데 딸아이가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찼다. 내 책상 정면 벽에는 황금색 글씨로 새겨진 2025년 세계 파운드리 3위, 2030년 절대 1위 달성이라는 대형 슬로건이 붙어 있었다. 매일 출근해서 그 글자들을 보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되뇌었다. 후배 엔지니어들도 한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죠. 이제 우리 중국 시대가 왔어요. 삼성도 10년 후엔 우리 기술 배우러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들리는 동료들의 대화가 내 자신감을 더욱 부풀렸다. 미국, 인텔도 우리 기술 궁금해한대. 유럽 파운드리 회사들이 협력 요청 보내왔대. 일본 도시바 엔지니어들이 견학 오고 싶다더라. 대만 TSMC에서도 인재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던데. 모든 게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연구소 복도 양쪽 벽면에는
우리가 달성한 휘황찬란한 성과들이 대형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다. 세계 최초 중국산 7나노 공정 개발 성공, 아시아 최고 수율 88% 달성, 글로벌 파운드리 랭킹 6위 진입, 중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투자 유치. 매일 그 앞을 지나며 가슴이 벅찼다. 관광객들도 종종 와서 사진을 찍어갔다. 내 명함에는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엔지니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오늘 중국 반도체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다. 청중들의 관심, 어린 눈빛과 연신 끄덕이는 모습이 내 자존감을 하늘 높이 올려줬다. 2023년 여름,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구글, 애플, 엔비디아 엔지니어들과 미팅을 했는데 그들이 중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니 놀랍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기술 블로그도 운영했는데 지마이크로 기술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매주 글을 올렸다. 조회수가 매번 10만을 넘나들었고 중국 반도체의 현재와 찬란한 미래라는 내 연재글이 업계 필독서가 됐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다. 댓글도 정말 훌륭한 분석입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호평 일색이었다. 나 역시 스스로를 확고히 믿었다. 첨단 장비도, 우수한 인재도, 풍부한 자본도. 이젠 중국이 세계 최고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진짜 아무 의심도 없었다. 우리가 반드시 세계를 바꿀 거라고,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를 열 거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야 되뇌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충격적인 뉴스가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산업 현장의 리얼 스토리와 기술 전쟁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신년회. 그때가 진짜 우리 회사 역사상 최고의 절정이었다. 상하이 최고급 호텔인 파크 하얏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성대한 행사였는데 1,500명의 전 임직원과 500명의 업계 VIP들이 모두 모였다. 입구부터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리더 지마이크로라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번쩍였다. CEO가 무대 중앙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올해 우리는 7나노 본격 양산을 시작합니다. 첫 마디부터 홀 전체가 들썩였다. 내년에는 5나노 개발 완료, 2025년에는 3나노까지. 천둥 같은 박수가 무려 15분간 계속 이어졌다. 나도 양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 진심으로 박수쳤다. 그날 밤 호텔 50층 루프탑 바에서 동기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맴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왔어. 10년 후엔 삼성도 우리 기술 배우러 올 거야. 중국이 진짜 반도체 종주국이 되는 거지. 모두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3천억 위안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온 그날 회사 전체가 완전히 들썩였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소그룹을 이뤄 흥분된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이제 삼성, TSMC도 우리를 진짜 경쟁자로 인정할 거야. 드디어 우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사 근처 최고급 중식당에서 축배를 들었다. 1988년산 프리미엄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가 진짜 해냈어! 소리쳤던 그 순간 정말 꿈만 같았다. 그 무렵 내 개인적인 처우도 급격히 좋아졌다. 연봉이 전년 대비 무려 150% 오르면서 연봉 250만 위안을 넘어섰다. 30대 중반의 상하이에서도 상위 0.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 회사에서 상하이 시내 최고급 150평 아파트도 제공해줬다. 아내가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딸이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러워했을 때 나도 어깨가 으쓱하며 우리 회사가 곧 세계 1위가 될 거야. 그럼 난 세계 1위 회사 팀장이 되는 거지 말했다. 그해 여름 휴가로 가족과 함께 스위스 알프스 여행을 갔다. 융프라우 정상에서 360도로 펼쳐진 장엄한 알프스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 산맥처럼 우리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정상에 올라갈 거야 생각했다. 아내에게 언젠가 유럽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도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올 거야 말했을 때 정말로 그런 날이 곧 올 것만 같았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임원급 기술 회의에서는
온통 장밋빛 보고서들만 쏟아져 나왔다. 7나노 공정 수율 89.2% 달성, 불량률 전월 대비 15% 감소, 공정 시간 25% 단축, 고객 만족도 96.8%, 월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 수주 잔고 역대 최고 수준. 연이어 발표되는 화려한 숫자들이 모든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내 개인 오피스 서랍 깊숙한 곳에는 각종 수상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중국 반도체 대회 최우수 기술상, 아시아 파운드리 혁신상, 세계 최고 엔지니어 어워드. 특히 베이징에서 받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공로상. 트로피 뒤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인재라고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그때는 정말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다. 우리 기술로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정말 뭐든. 2023년 가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학회 ISSCC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 3만 명의 전 세계 엔지니어들 앞에서 중국 7나노 공정 기술의 혁명적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45분간 발표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인텔, 퀄컴, 브로드컴 최고 기술진들이 줄지어 서서 관심 있게 질문했다. 중국 기술이 정말 이 정도까지 발전했군요.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들의 감탄 어린 표정들이 내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회사에서는 대외 홍보용 기술 블로그도 본격 운영했다. 내가 직접 편집장을 맡아 지마이크로 기술 리더십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심도 있는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매번 50만을 넘나들었다. 중국 반도체의 현재와 찬란한 미래, 전망이라는 내 대표작이 업계 공식 교재로까지 채택됐을 때 정말 뿌듯했다. 해외에서도 번역돼서 읽혔다고 들었다. 외국 바이어들과 기술진들이 우리 공장을 견학. 오는 일도 점점 더 잦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 독일, 일본 도쿄, 심지어 한국 삼성에서도 기술 교류 명목으로 엔지니어 대표단이 왔다. 2시간짜리 클린룸 풀투어를 진행하고 우리의 최신 공정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중국 기술이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네요. 정말 인상적인 설비들이군요 하는 반응들이 우리를 더욱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해 연말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상하이 최대 규모 컨벤션 센터를 통째로 빌려서 3,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톱5 당당 진입, 아시아 최대 규모 생산 능력 보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 차세대 기술 개발 선도. 무대 중앙 초대형 LED 스크린에 황금색 글씨로 떠오르는 성과 문구들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다. 회사 공식 홍보 영상에 메인 출연자로 등장한 적도 있었다. 클린룸을 배경으로 한 30초짜리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중국 반도체가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될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단언했던 그 순간 정말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서 무려 300만 뷰를 돌파했을 때 댓글들도 대부분 극찬 일색이었다. 중국 기술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삼성도 이제 긴장해야겠어요. 아시아 반도체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군요. 10년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 호평들이 내 자존감을 구름 위까지 끌어올려줬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숫자들과 찬사들 뒤에 숨어있던 씁쓸한 진실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회사 전체에 묘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성공과 성과만 끊임없이 강조되고 실패나 문제점은 절대 언급되지 않았다. 실패한 실험 결과들은 보고서에서 깔끔하게 삭제되고 심각한 기술적 문제점들은 현재 개선 중 다음 분기 해결 예정으로 애매하게 포장됐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일하는 현장 연구원들이 올리는 리포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율 89%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수치였고 불량률 3%라고 하지만 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만든 숫자였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세부사항들과 단서, 조건들은 절대 임원진 보고서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진짜 기술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실험실에서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연구원들은 가끔씩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표했지만 중간 관리직들과 고위 임원들은
오직 듣고 싶은 긍정적인 말들만 선별해서 들었다. 수율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정적이고 우려스러운 말들은 결코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실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급기야 중국 특색 반도체 평가 시스템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서구의 까다로운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평가하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그 위험하고 오만한 자신감이 회사 전체에 스며든 독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국제협력팀에서 전달받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는데 봉투 겉면에 삼성전자의 SG마이크로 3나노 공정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제안서라는 제목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처음 반응은 정말 어이없다는 식의 코웃음이었다. 한국 회사가 우리한테 기술 제휴를 제안한다고.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부팀장과 함께. 또 전형적인 한국식 언론 플레이용 쇼 아니야? 삼성도 이제 우리를 의식하나 봐 하며. 피식 웃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체계적이었다. A사 용지로 무려 78장에 달하는 상세한 기술 문서였다. 동료와 함께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며 뭐 별다른 내용 있겠어. 그냥 형식적인 비즈니스 제스처겠지 했는데 단 몇 페이지만 넘겨봤을 뿐인데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3페이지에 나온 상세한 기술 스펙. 비교 분석표를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GAA 구조? 이게 도대체 뭘까? 처음 듣는 낯선 전문 용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던 박사 출신 동료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새로운 구조라던데 우리가 지금 쓰는 핀펫 방식이랑은 전혀 다르대. 서로 그렇게 고개만 갸웃거리며 의문만 커졌다. 제안서를 계속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그들이 제시한 기술 성능. 수치들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트랜지스터 집적 밀도가 우리 7나노의 무려 3.8배, 전력 효율성은 5.2배, 연산 처리 성능은 놀랍게도 7.1배. 이런 숫자가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야?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덜덜 떨렸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반도체. 물리학의 기본 상식과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기술을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당당하게 명시해 놓은 것이었다. 2024년 하반기 대량 양산 시작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7나노 공정도 완전한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급하게 우리 연구소의 모든 시니어급 기술진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이세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12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15분 만에 모두 모였는데 내가 첫마디로 혹시 GAA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거나 아는 분 계신가요? 물어봤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15년 경력의 시니어 엔지니어부터 5년차 주니어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다. 그럼 일단 모두 각자 노트북으로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보죠.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노트북을 펼쳤다. 구글, 바이두, 네이버, 야후까지 모든 검색 엔진을 총동원해서 GAA 반도체를 검색해봤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모두가 멍해졌다. 삼성전자의 GAA 관련 기술 논문들이 무려 2019년부터 수십 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전혀 몰랐지? 첫 번째로 클릭한 논문을 읽어보는 순간 그 엄청난 충격과 당황감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차세대 논리 회로를 위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GAA 나노시트 기술이라는 제목의 50페이지짜리 상세한 논문이었는데 초록 요약 부분만 대충 읽어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모든 핀펫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구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논문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다운받아서 팀원들과 나눠서 읽어봤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은 더욱 가중됐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야. 손이 계속 떨리면서 마우스 클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핀펫 구조의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명적인 아키텍처였다. 그것도 우리가 7나노에서 헤매고 있던 5년 전부터 이미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더욱 놀라운 건 논문 저자들의 면면이었다. 삼성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상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무, 심지어 한국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들까지. 이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겨우 7나노 수율 개선에만 매달려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차세대를 넘어선 차차세대 기술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소에서 철야 작업을 했다. 동료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모든 특허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서 분석했다. 미국 USPTO, 유럽 EPO, 한국 KIPO, 일본 JPO. 전 세계 어느 특허청을 검색해봐도 GAA 관련 특허가 수백 건씩 쏟아져 나왔다. 모두 삼성 이름으로 출원된 것들이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전체적인 기술 지형도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진짜라면 우리는 완전히,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진 거야. 회의실 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다. TSMC 관련 자료도 함께 찾아봤다. 그들도 GAA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삼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보였다. 특허 건수도 절반 수준이고 기술 완성도도 낮아 보였다. 그럼 삼성이 진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선두주자구나.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다. 부장과 상무에게 밤새 조사하고 분석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GAA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고위 임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너무 성급하게 걱정하지 마. 한국 애들이 원래 언론 플레이하고 과장 광고 좋아하는 거 모르나? 부장이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논문이야 누구나 멋지게 쓸 수 있는 거고 실제 대량 양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우리도 논문으로는 5나노 기술 발표한 적 있잖아. 하지만 이 특허들의 기술적 완성도와 구체성을 보면 내가 더 설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무가 단호하게 손을 들며 말을 끊었다. 일단 우리 7나노부터 제대로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야. 그런 먼 미래 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자. 회의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이미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일까? 처음으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 그날부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다. 삼성뿐만 아니라 TSMC, 인텔, 심지어 IBM까지도 모두 GAA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만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거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함을 느꼈다. 아내가 요즘 왜 밤마다 계속 컴퓨터만 들여다봐요? 물어봤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그 주말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지만 마음은 온통 회사 일에만 쏠려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4분.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운명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평소처럼 실험실에서 7나노 공정 최적화 작업을 점검하고 있는데 김 대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숨을 헐떡이며 연구소로 뛰어왔다. 팀장님. 이거 지금 당장 봐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에 떠있던 로이터 통신 속보 제목이 내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 돌입. 처음 몇 초간은 마치 뇌가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또 전형적인 한국식 언론 플레이겠지. 실제로는 연구실에서 몇 개 샘플 만든 수준일 거야.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단 30분 후 삼성전자 공식 보도자료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동시 배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떨어져서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실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구소 전체 100여 명의 동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평소의 장비 소음과 활발한 토론으로 항상 시끄럽던 공간이 마치 도서관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진짜야?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숨막힐 듯했다. 모든 팀원 긴급 소집.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우리 연구팀 전체 25명을 큰 회의실로 불러 모아서 삼성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충격은 그들이 발표한 수율 수치였다. 초기 수율 72% 이상이라는 게 진짜라면 이는 우리가 5년간 애써 달성한 7나노 수율 5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차세대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수율이 높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 같았다. 두 번째 충격은 생산 규모의 구체성이었다. 연말까지 월 5만 장 생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상업적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 7나노도 아직 월 2만 장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급히 우리 7나노와 삼성 3나노의 모든 기술 스펙을 상세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팀원 전체가 밤새 전력을 다해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작업했다. 결과는 정말 참담했다. 성능 차이가 무려 3.7배, 전력 효율성은 5.3배, 트랜지스터 집적 밀도는 놀랍게도 4.6배. 이건 같은 기술 분야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발견은 우리가 그동안 혁신적 성과라고 대내외에 자랑했던 7나노 기술의 실제 스펙을 삼성의 과거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였다. 우리 기술이 삼성이 2018년에 이미 양산했던 1세대 7나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6년이나 뒤처져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소에서 팀원들과 함께 철야 작업을 했다. 삼성의 모든 기술 자료와 특허 문서들을 샅샅이 파헤치며 분석했다. 파면 팔수록 절망감만 깊어질 뿐이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삼성이 이미 2019년부터 GAA 기술을 실제 시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었다.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며 7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들은 이미 2세대를 넘어 3세대 기술까지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 연속으로 시작됐다. CEO가 전 임직원 대상 긴급 전사 회의를 소집했다. 메인 강당에 1,500명의 임직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통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우리도 즉시 3나노 기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CEO가 연단에서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만 최고 기술진들은 모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말이죠.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을 때 강당 전체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지난 5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CEO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왜 이런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술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 연단 위 탁자를 주먹으로 세게 치면서 화를 냈다. 강당 안 1,500명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욱 절망적이고 현실적인 타격은 고객사들의 반응이었다. 그 주말 우리의 최대 고객사인 하이실리콘에서 향후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 필요라는 공식 통보가 왔다. 15년간 함께 성장해온 든든한 파트너십이 단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월요일에는 미국 퀄컴에서 당분간 신규 주문 전면 보류라는 차가운 통보가 도착했다. 화요일에는 유럽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더욱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 모색 중이라며 기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혀왔다. 단 사흘 만에 주요 고객 3곳을 잃게 된 것이다. 12월에 들어서자 더더욱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졌다. 애플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모든 협력 관계 전면 재검토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한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만 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갈 뿐 아무도 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연말 회식 자리의 분위기는 정말 참담하고 처절했다.
모든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계적으로 기울였다. 한 15년 경력의 선배가 백주에 완전히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정말 열심히 한 게 사실은 남들이 10년 전에 이미 해본 걸 따라하기였나 봐. 그 말이 내 가슴에 송곳처럼 깊숙이 박혔다.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12월 말 회사 주가가 연일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 2주 만에 40% 이상 떨어진 것이다. 기술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미래 성장 전망 불투명 이런 게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그동안 우리를 믿고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5년간 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성과와 명성이 단 한 달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해 마지막 주 삼성에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이 나왔다. 2025년 이나노 공정 기술 개발 완료 목표, 2026년 양산 준비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이제야 3나노를 꿈꿔보려 할 때 그들은 이미 2나노까지 내다보며 착착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술 격차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2025년 1월 3일 신정 연휴가 끝난 첫 출근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는데 인사팀에서 보낸 전사공지 이메일이 내 메일함 메뉴에 떠 있었다. 긴급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 중단, 핵심 사업 외 부문 폐쇄, 전 직원 50% 감축. 그동안 5년간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오전 10시 30분, 내 개인 사무실로 인사팀장이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중요한 얘기 좀.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회사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악화돼서 결국 우리 핵심 연구팀도 해체되고 나를 포함해서 총 80명 중 무려 55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날 오후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지난 5년간의 온갖 추억과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다. 내 책상 정면 벽에 붙어있던 2030세계 파운드리 절대 1위 달성이라는 황금빛 대형 슬로건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첫 번째로 마주했던 그 거창한 글자들을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자괴감과 허탈감이 가슴을 짓누르듯 몰려왔다. 개인 서랍을 열어서 소중히 보관해두었던 물건들을 챙기다가 세계 최고 수준 엔지니어 상패가 나왔다. 2년 전 베이징 대회에서 받았을 때는 그렇게나 자랑스럽고 벅찼는데 이제 다시 보니 그냥 값싼 플라스틱과 인조 금박으로 만든 허상에 불과했다. 세계 최고? 뭐가 최고였다는 거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것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허름한 술집에서 함께 잘린 동료들과 마지막 송별회를 했다. 총 15명이 모였는데 모두 침통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뭘 한 건지 모르겠어. 한 20년 경력 선배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짜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숫자 맞추기와 성과 포장에만 매달렸던 게 아닐까.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을 바로 그때 알게 됐다. 회사를 떠나면서 비로소 접근할 수 있게 된 내부 감사 자료들과 실제 기술 데이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7나노 기술이 사실은 삼성이 2018년에 양산했던 초기 1세대 7나노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다. 수율 면에서도 우리는 58%에서 허덕이고 있었지만 삼성은 이미 2019년에 85% 이상을 달성했었고 성능 면에서도 우리 기술은 삼성의 구형 기술보다도 20% 이상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며 안정성과 내구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컸다. 그럼 우리는 무려 7년이나 뒤처져 있었던 거야? 집에 와서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확인해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더욱 절망스럽고 허탈한 사실은 우리가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공정기술이라고 대내외에 자랑했던 여러 기법들이 사실은 삼성이 이미 몇 년 전에 테스트해봤다가 수율과 효율성 문제로 포기했던 구식 방법들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개발했다고 자부했던 7나노 핵심 공정도 삼성 내부 기술 자료를 보니 2017년에 이미 연구해봤다가 상업적 가치 없음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된 방식과 거의 동일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나도 해고됐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내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위로해줬지만 내 마음과 자존감은 이미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30대 후반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황푸 강변 산책로에 혼자 나가서 차가운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월의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 추위가 훨씬 더 깊고 차가웠다. 기술이란 게 진짜 무엇일까? 진정한 엔지니어란 어떤 사람일까? 처음으로 그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다. 자만과 허세가 아닌 진짜 기술과 실력에 대해서 말이다. 스마트폰으로 삼성 관련 뉴스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다. 그들의 기술 개발 역사와 과정을 자세히 추적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이상 전부터 묵묵히 GAA 기술을 연구해왔다는 것, 화려한 언론 발표나 과장된 홍보 없이 그냥 기술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해왔다는 것.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기술보다 홍보에, 실력보다 허세에 더 신경 썼을까? 그런 뼈아픈 질문들이 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러댔다. 우리는 진짜 기술 개발보다는 화려한 성과 발표에, 묵묵한 연구보다는 요란한 언론 보도에, 겸손한 실력 향상보다는 교만한 자화자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게 아닐까? 과연 우리가 진정한 기술자였을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절망적이었다. 7나노 공정 개발 경험 보유라고 자기소개서에 쓰면 면접관들이 아, 중국 7나노 말씀이시죠? 하며 미묘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3나노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7나노는 말끝을 흐리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무려 35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중국 파운드리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업계 전체에서 이미 기술력 과장 허풍과 과시로 낙인 찍힌 상태였던 것이다. 그날 밤 욕실 거울을 보며 자문해봤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5년간 줄곧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라고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 자만쟁이에 불과했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집에서 무기력하게 구직 사이트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하이스트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링크를 발견했다. 21세기 반도체 공정기술의 철학과 미래 비전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별 기대 없이 클릭했다. 강연자는 삼성전자에서 무려 35년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교수로 전직한 분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진정한 기술이란 자연의 법칙을 겸손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자연을 무리하게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과 기술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만 했던 게 아닐까? 진짜 기술자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수가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자연현상 앞에서 겸손하고 물리 법칙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모르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지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부족했던 게 바로 그 겸손함이었구나.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용기를 내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렸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교수의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깨달음을 주었다. 기술이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때로는 30년에 걸친 끊임없는 실패와 학습의 축적이 있어야 진짜 기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수가 차분하고 진중하게 설명했다. 단순히 장비를 사오고 인력을 모은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와 철학이 필요한 거죠. 삼성도 지난 40년간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교수가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 모든 실패들이 곧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야말로 진짜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원동력이니까요. 실패 없는 성공은 결국 허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를 숨기고 감추느라 급급했는데 그들은 실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술은 화려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과 사고방식이구나,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다. 중국에서 온 실업 상태의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공부할 기회가 혹시 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 예상외로 따뜻하고 친절한 답변이 왔다. 국적이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가짐과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메일을 읽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연구실에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서 온 다양한 연구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술 앞에서는 국경이나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나눔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공부와 학습은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협력이 경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깨달아 나갔다. 동네 서점에 들러서 반도체 관련 기초 서적들을 다시 구입했다. 그 중에서도 10년 전 대학원 시절 처음 읽었던 바로 그 교재를 다시 골랐다. 당시에는 오직 시험 통과와 학점 취득만을 목적으로 대충 훑어봤는데 이제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 기계나 장비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강의들을 체계적으로 찾아서 들었다. 실패학과 창의성, 기술 개발의 철학적 접근, 혁신과 협력의 과학, 21세기 엔지니어의 리더십.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놓치고 소홀히 했던 모든 중요한 가치들과 개념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 기술 발전은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협력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작은 중국 스타트업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화려한 대기업 경력보다는 진정성 있고 겸손한 자세를 갖춘 시니어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연봉 조건은 이전 직장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해보자 진정성 있게 다짐했다. 새로운 회사 첫 출근 날,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CEO가 나에게 인상 깊은 말을 해줬다. 저희는 1등이나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술로 세상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게 목표예요. 고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드는 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맞아,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야. 새 회사 실험실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실패했다. 예전 같으면 실패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포장하려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고 솔직하게 팀 전체 앞에서 보고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다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분석해주고 건설적인 조언들을 해주더라. 실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니까요.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가 진심으로 격려해줬을 때 정말 감동받았다. 이런 건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해본 게 언제였나 싶었다. 6개월간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다. 진짜 기술이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라 묵묵하고 성실한 연구 과정이고 과장되고 부풀려진 성과 수치가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데이터이며 치열한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협력과 상호 존중.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구나. 어느 날 놀랍게도 삼성전자 한국 본사에서 중국 스타트업들과의 기술 교류 협력 프로그램 참여 제안이 왔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뭘 배워? 하는 오만한 생각부터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한 기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진심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로부터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그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던 뉴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거짓되고 공허한 자만과 허상의 세계에서 저를 깨어나게 해준 삼성의 3나노 GAA 기술은 단순한 반도체 공정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려 30년에 걸친 끊임없는 연구와 수만 번의 크고 작은 실패들, 그리고 그 모든 실패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배워온 시간들이 결실을 맺은 진정한 기술의 결과물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화려한 숫자와 과장된 홍보, 요란한 언론 플레이와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만 취해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기술 그 자체, 자연의 법칙 그 자체와 정직하고 겸손하게 마주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웠던 건 3나노와 7나노 사이의 단순한 기술적 격차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과 자세, 그리고 사고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우리가 세계 1위 달성이라는 허황된 목표만을 부르짖을 때 그들은 더 나은 기술로 인류에게 진정한 기여를 하자는 숭고한 가치를 묵묵히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과 수많은 실패, 그리고 그 실패들로부터 배우는 겸손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자만과 허세, 경쟁과 견제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말이에요. 기술이란 결국 인간의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것, 자연과 동료들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 실패와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기술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국인의 겸손의 미덕을 새기며 말이죠. 1등이 되거나 최고가 되는 허영심 가득한 꿈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기술로 세상에 작지만 값진 기여를 하는 겸손한 꿈을, 그 소중한 길 위에서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진솔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깨달음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기술과 인간, 겸손과 협력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